EU 시장에 가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품목들도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주얼리나 또 도어락 이런 쪽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펀칭머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비즈로그 백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 소싱을 위해 중국 EU 시장에 간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세계적으로 엄청 큰 도매상가 EU 시장이 있습니다. 푸텐 시장이라고도 하죠. EU 시장을 탐방하는 EU 시장 조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EU 시장 조사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숙소만 예약을 해서 바로 갔다 왔어요. 한 14박 1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EU 시장 조사단이라고 하면 5박 6일 거의 한 일주일 이내로 끊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갔다 와 보니까 EU 시장은 5박 6일로 절대 다 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돌아봐도 남는 게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EU 시장을 일단 가면 주얼리, 장난감, 생활용품, 그리고 소형 가전, 커다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 있는 편이에요. 제가 EU 시장에 처음에 갔을 때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품목이 있어요.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스마트폰에 띡 연결해서 좀 멀리서도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도구였는데요. 이게 EU 시장에도 엄청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었는데 많진 않더라고요. 가격별, 디자인별 조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서치를 하는데 판매자가 확 늘어났더라고요. 분명 한 10명 안팎으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검색을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40-50군데가 확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수백 개로 확 늘어났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누구나 다 팔고 있는 제품을 선호하진 않아서 일단은 이 제품을 접어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을 소싱을 해요.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맘 같아서는 다 팔고 싶더라고요. 다이어리를 2권을 가져갔는데 전부 다 빼곡히 채워가지고 명함까지 박아서 다 들고 왔습니다. EU 시장에 가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품목들도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주얼리나 또 도어락 이런 쪽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펀칭머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품들이죠. EU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를 다 도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빠르게 걸으면 다 돌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너무 길면은 또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시간이 좀 아깝고 또 너무 기간이 짧으면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기 때문이죠. EU 시장 조사단을 팀에 합류를 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중국어였는데 사실 가니까 간단한 영어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가격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계산기에 다 찍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국내 환율 곱하고 운송료 정도 계산을 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후에는 배대지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 가서 배대지도 좀 보고 오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이후에서 물건을 소싱을 해서 그 배대지를 보낸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택해도 좋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인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 EU 시장에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 CCC 인증이나 이제 EU 국가의 CE 인증까지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인증서를 그 도매처로부터 받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고 그 도매처에서도 이제 제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같은 제품들이 여러 군데 많이 퍼지고 또 흔히 이제 짝퉁이라고도 하죠. 짝퉁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보조 배터리였어요. 샤오미 보조 배터리. 샤오미 보조 배터리 그때 1400mAh가 상당히 큰 용량에 속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1400이면 스마트폰 한두 번은 충전을 하죠. 가격대가 국내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만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EU 시장에서 본 1400mAh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3,000원이었던 거예요. 와, 엄청 싸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형 가전 제품 파는 곳으로 가서 그쪽에서 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더 싼 겁니다. 거의 1,000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품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정품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물이 전혀 다르고 껍데기만 샤오미 보조 배터리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샤오미라는 글씨는 써있지 않고 그 샤오미의 모양으로만 케이스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EU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좌절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아 백팩이 있었습니다. 곤충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무당벌레 모양도 있고 엄청 귀여운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제품이 너무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판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방 파는 구역으로 가서 전부 다 돌았어요. 상가 사진으로 찍고 명함 받아서 다이어리 올려두고 내용 쓰고 모든 거 사진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참, EU 시장 가실 때 정리하는 팁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서는 이 사진을 보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물건을 봤다고 하면은 명함을 받고 명함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해요. 명함에는 보통 이제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명함을 좀 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 명함이 이제 밍피엔, 칭게이와 밍피엔 요 정도만 해도 다 명함을 줍니다. 다이어리에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상품에 대한 수량별 가격하고 명함을 거기다가 올려두고 호치케스로 딱 박아두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명함만 딱 차곡차곡 모아두면 이 명함하고 나중에 적은 다이어리하고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이어리 한 거는 좀 어이없게 날렸고요. 이제 두 번째 다이어리부터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EU 시장에 가시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좀 이용을 하면은 좀 정리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다시 무당벌레 백팩 이야기로 돌아가면 가격 조사도 다 끝났어요. 그때 당시 국내에는 판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거의 없었어요. 이거다. 이걸 팔아야겠다 싶어서 업체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영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한국 기업이 중국에다가 이제 아웃소싱을 한 거죠. 중국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한 것이죠. 이제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가방을 보고 이렇게 열어서 안에 내용을 봤더니 태그가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글을 메모를 한 다음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또 검색을 해봅니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디자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었고 이미 이 제품은 2년 전에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가 판매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였고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에 한 2년 전, 3년 전 글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이 제품을 그대로 그냥 들고 와서 판매를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EU 시장에 아이템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아이템을 다 팔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EU에 있는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먼저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제품이 디자인 특허가 있는지 혹은 상표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애써서 물건을 뭐 1000개, 2000개를 들여왔는데 내가 판매할 수 없으면 이것 또한 낭패죠. 또 판매를 하다가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4박 15일 동안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했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EU 시장 2편에서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EU 시장 조사 1탄 경험한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